제가 처음에 서울 와서 느낀 건, 와, 인생이 진짜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도 흔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부모님이 직업이 좋고, 뭐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롯데월드타워에서 막노동을 했을 때 롯데월드타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기업인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기업인들, 얼굴 알려진 분들, 뭐 회장님들 정말 많이 와요.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운전도 기사가 해주고요. 물통 하나, 뭐 서류 가방 하나라도 옆에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다 들고 다니고요. 엘리베이터도 남이 대신 눌러주고요. 길 안내도 다른 사람이 다 해줘요. 돈이 많을수록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아웃소싱으로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뭘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일단 집안이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스펙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같은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시간. 그 수천억, 수조 원을 쓰는 그런 대기업 회장과 제가 같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 그 한 가지는 같더라고요. 모든 게 다 다른데, 저 회장도 하루가 24시간이고, 나도 24시간이고, 그거 하나는 이제 같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9가지가 있고, 바꾸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 이건 어차피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쳐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명확히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환경을 바꿔야 된다,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야,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냐고, 뭐 이런 말씀 항상 많이 하셨어요. 그런 기회가 나한테도 오냐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회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야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뭐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무언가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아요. 로또도 사야 당첨되잖아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자꾸 어필을 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지.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그때 장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장사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모르면 배워야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알려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워야죠. 물건은 어디서 떼야 되는지, 떼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잘 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죠. 신림동에서 되게 오랫동안 노점을 하신 분이 계세요. 신림동 오래 사신 분들은 이분 다 아실 겁니다. 저 그분을 찾아가서 저 장사가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장사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단칼에 그냥 거절했어요. 내가 뭐 너 그거 가르쳐서 뭐 하냐? 넌 네 할 일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마다 찾아갔습니다. 매일마다 찾아가서 저 장사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장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장사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제 와서 그 노점 이렇게 자리를 필 거 아니에요. 자리 피면 항상 먼저 가가지고 그분이 올 시간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분이 자리 필 때 가서 자리 피는 거 물건 다 옮겨주고 차 주차 대신 해주고 막 이렇게 가서 이제 그분의 예쁨 받으려고 그 사람 눈에 들려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물건을 떼려면 어디서 떼야 되고, 떼고 와서는 물건 값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구색을 맞춰야 된다. 물건을 팔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세한 거 하나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는 거죠.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강의를. 근데 저는 뭐 학벌도 안 좋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의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 그분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저는 강의를 너무 하고 싶은데 강의를 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지금 뭐 백수고 저는 백수고 학벌도 좋지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는 걸 잘합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무작정 찾아가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거 제가 제 특기입니다. 특기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시면 강사님은 자기를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나를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사님을 많이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강의장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거기 뭐 대학이든 기업이든 연수원이든 저를 이제 태우고 다니시면서 이제 전 뒤에서 이제 그분이 하는 거 항상 이렇게 지켜봤어요.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 임원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 간호사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항상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흉내 내고 따라하고 그분이 하는 거 보면은, 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하네?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긴장이 풀리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네?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어깨 너무 계속 배웠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때 저는 뭐 유튜브 할 때도 아니에요. 유튜브 할 때도 아니었고,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정말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교육 담당자들한테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쓰신 분이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렇게 인정받고 계시고 이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이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이 사람의 컨텐츠를 많이 원합니다. 이분 한번 저기 강의 한번 초청해보세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분 책도 정말 많이 전달을 드렸었고 다니면서 정말 그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그분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었냐면 2017년도에 제가 그분 막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4년이 지났죠. 그분한테 가는 강의 요청이 아직도 저한테 옵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제가 진짜 발로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 관계라는 건 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사람이 참 간사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자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라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 또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한테 10만 원을 드렸다고 쳐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제가 10만 원 이렇게 드렸다고 쳐요. 그럼 지금 어떤 기분 드시겠어요? 와, 뭐, 공짜로 뭐 10만 원 생겼네? 야, 뭐,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선생님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딱 꺼내서 줬다고 쳐볼게요. 그럼 지금 10만 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고마운 마음이 여전히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10만 원 주고 왜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 주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걸 원한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얘기를. 근데 또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모순적이게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유명한 분한테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얘가 너무 연락이 안 된다. 얘랑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연락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걔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조카구나. 조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다가 얘야 뭐 잘 지내니 뭐 이렇게 30만 원 넣어 보낼 테니까 용돈 써라 하면서 그냥 보냈는데 30만 원 빼고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니까 그 친구한테 바로 답장이 왔다는 거죠. 아니 삼촌 30만 원 안 들어왔는데요? 라고 답장이 왔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같이 연락이 두절되던 애가 그렇게 바로 답장을 보냈다는 거죠. 제가 홍대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홍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었어요.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방송용 카메라가 막 커다란 게 막 이렇게 막 몇 대가 있고 막 시민들이 나와서 한 명씩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그 시장님이 서울 시장님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나도 저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 그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가라고. 저 지금 할 얘기 많습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안 된다.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지금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벌써 이 앞에는 그러니까 카메라 뒤죠. 그 앞에는 막 그 보좌관 분들이 막 내려오라고 막 나오라고 막 저한테 막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나오라고 막 앞에서 막 난리가 났죠. 막 보좌관 분들이 막 쟤 왜 안 내려와? 막 나오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뭐 시장님께서 이제 뭐 바쁘다 다음 기회에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시장님도 많이 바쁘신데 저도 많이 바쁘거든요.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안 된다 이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시장님이 흔쾌히 마이크를 건네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괜찮나? 저희가 딱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3분도 조금 길어. 너무 한 사람이 많이 하기보다는 저에게 3분만 시간을 주시면 20대 청년들의 투표율을 1.3%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세요? 내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 먹을까? 내가 어디 갈까? 내가 누구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린 다 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제가 직무논평 1편을 찍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많은 분들이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뭐 주제넘게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정말 부담감도 있었고 해서 제가 직무논평을 더 찍질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남한테 함부로 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그냥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이 31살 청년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생선가시 발라 먹듯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이렇게 분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